전원 격추당하기 전에 당장 기수 돌려! 미사일이 옵니다! 슈륵 같은 이란 자그로스 산맥 상공. 미군 특수구조헬기 조종석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불을 뿜는 대공포 폭우 속에 세계 최강이라 뻐기던 미군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치기 바빴죠. 이란 영공 한복판에 고립된 미군 조종사의 목숨엔 단돈 9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고 수천 명의 적군이 굶주린 생냥이 떼처럼 턱 밑까지 추격한 상황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오만한 장군들이 세 번의 구출 실패 후 하얗게 질려 침만 꿀꺽 삼키던 그 절망의 끝. 통신망을 뚫고 들어온 건 그들이 평소 발 아래로 취급하던 대한민국이 꽂아 넣은 기적의 좌표였습니다. 미군이 6시간 넘게 벌벌 떨며 못 찾은 조종사를 단 40분 만에 찾아내 이란의 숨통을 끊어버린 한국군의 미친 전술. 콧대 높은 미국을 무릎 꿇린 그날의 통쾌한 반격.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저는 미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전투탐색구조대 지휘관 윌리엄 카터입니다. 제 입으로 제 과거의 치부를 털어놓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뼈아픈 일입니다만 오늘만큼은 그날 밤 중동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낱낱이 고백해야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우리 미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만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펜타곤에 별이 박힌 깃발만 꽂히면 그곳이 곧 정이라고 믿었고 우리의 압도적인 첨단 무기 앞에서는 그 어떤 적도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특히 뼛속까지 미군이라는 자부심으로 뭉쳐있던 저를 포함한 수뇌부 장교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에게 동맹국이란 그저 미국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불쌍하게 보호해주는 나약한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군이요?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합동훈련 때마다 비를 맞으며 악착같이 뛰어다니는 한국군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미국이 만든 무기나 사다 쓰는 주제의 흉내는 제법 잘 내네. 북한 하나. 제 손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미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나라라며 턱을 치켜들고 비웃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어느 차디찬 겨울밤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란. 영공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끔찍했던 사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저와 미군 수뇌부의 콧대를 밑동째 처참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던 미 공군. 최정예 전투기 편대가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이란의 방공망 따위는 미국의 스텔스 기술과 전자전 장비로 가볍게 농락할 수 있다고 믿었던 펜타곤의 뼈아픈 오판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자그로스 산맥 상공에서 갑자기 번쩍하는 악마 같은 섬광이 일더니 선두에 있던 F-15 전투기의 우측 엔진이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쇳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뒤따라 진입하던 A-10 공격기마저 이란군이 작정하고 쏘아 올린 대공포 화망에 걸려들어 순식간에 불덩이가 되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미군 전투기 2대가 그것도 우리가 한 수 아래라고 비웃던 이란군의 공격의 한날 한시에 꼬리를 내리며 격추당하는 초유의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비상탈출을 알리는 피투성이 붉은 경고등이 조종석에서 미친 듯이 깜빡였고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우리 조종사 한 명이 사출 좌석을 작동시켜 밤하늘로 튕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가 찢어진 낙하산을 부여잡고 곤두박질 치듯 떨어진 곳은 하필이면 이란 남서부 자그로스 산맥 중에서도 가장 지형이 험악하고 깊은 수풀이 우거진 죽음의 협곡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암벽에 온몸이 부딪히며 왼쪽 어깨뼈가 처참하게 으스러졌고 생명줄과도 같던 비상생존 키트마저 착지하는 충격에 절반 이상 유실되어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뼛속의 골수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영하 15도의 끔찍한 추위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바위 틈에 내동댕이 쳐진 우리 조종사가 덜덜 떨리는 손에 쥔 거라곤. 총알 몇 발 남지 않은 권총 한 자루와 아무리 소리쳐도 지지직거리는 백색 소음만 뱉어내는 먹통 무전기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적국의 심장부, 그것도 탈출구 하나 없는 생지옥의 한가운데에 발가벗겨진 채 던져진 셈이었죠. 그리고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란 정부는 격추된 미군 전투기의 뼈대만 남은 잔해를 국영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전 세계를 향해 미군을 조롱하고 승리의 축배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실종된 미군 조종사의 얼굴을 띄워놓고 그의 목숨값으로 6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9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 방송이 전파를 타는 순간 이란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 나라가 이성을 잃고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늑대떼로 돌변하는 끔찍한 순간이었죠. 정규군인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장병력 수천 명이 장갑차를 앞세워 산맥을 에워싼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제까지 양털을 깎던 순박한 산골 마을의 노인들, 협곡의 지리를 제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유목민들, 심지어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악명 높은 밀수꾼들까지 구식, 소총과 횃불, 사냥개를 끌고 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9천만 원이라는 돈은 척박한 이란 시골 마을에서는 대대손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기적 같은 액수였으니까요. 수만 개의 횃불이 산기슭부터 꼭대기까지 촘촘한 불의 그물을 치며 미군 조종사의 핏자국을 쫓아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서치라이트를 켠 이란군 헬기가 벌떼처럼 윙윙거리며 나뭇가지를 헤집었고 땅에서는 살기를 품은 사냥개들의 미친 듯한 짖는 소리가 메아리치며 협곡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위 틈새에 벌레처럼 몸을 웅크린 우리 조종사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들킬까봐 피가 나도록 제 입술을 물어뜯으며 극한의 공포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한 가닥 희망. 그런 건 이미 산산조각 나서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상황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소식을 들은 대통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부서져라 내리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조종사를 살려내라 고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죠. 저 윌리엄 카터가 이끄는 전투탐색구조대에도 즉각 최고 수위의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야시경과 중무장으로 온몸을 감싼 우리 최정예 대원들은 이빨을 꽉 깨물고 블랙호크 헬기 4대에 분승하여 이란 영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미군이다. 쳐들어가서 형제를 데리고 나온다. 저의 외침에 대원들도 주먹을 쥐었지만 참혹한 현실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조종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반경 30km 전방에 접근하기도 전에 칠흑 같던 산등성이 곳곳에서 수십 줄기의 시뻘건 불기둥이 지옥의 불화산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란군이 우리가 올 것을 뻔히 알고 미리 겹겹이 깔아둔 촘촘한 방공망에 우리 헬기 편대가 벌거벗은 채로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었죠. 귓가를 찢어발기는 대공포의 굉음과 함께 헬기 동체에 우박처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조종석에는 죽음을 알리는 미사일, 로곤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원 회피 기동. 당장 기수 돌려. 다 죽는다. 피를 토하는 듯한 저의 절규와 함께 우리의 첫 번째 구조. 작전은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처참한 퇴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대로 내 부하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우리는 헬기의 경로를 서쪽으로 크게 틀어 레이더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험준한 산등성이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넘는 두 번째 침투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은 마치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낄낄거리며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가 지나갈 길목마다 치명적인 덫을 쳐놓고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산맥의 능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적외선 유도 미사일 2발이 독사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조종사가 미친 듯이 조종관을 꺾고 플레어를 사방에 흩뿌리며 기적적으로 미사일을 따돌리긴 했지만 헬기의 꼬리 날개가 스치듯 파손되며 우리는 또다시 눈물을 머금고 기수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세 번째 시도는 아예 이란 영공의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란군이 예상되는 모든 협곡과 진입로 전체에 대공 무기를 빽빽하게 깔아버려 개미 새끼 한 마리 통과할 수 없는 거대한 철벽을 세워버린 겁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이라 자부하며 세계 경찰 행세를 하던 미군 특수부대가 적의 그림자조차 밟아보지 못한 채 짐승처럼 3번이나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쫓겨난 참담하고 굴욕적인 패배였죠. 기지로 겨우 살아 돌아온 우리 대원들의 몰골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적에게서 도망쳐왔다는 끔찍한 수치심,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에 얼어 죽어가는 동료를 버려두고 왔다는 지옥 같은 죄책감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헬기 바닥에 주저앉아 헬멧을 집어던지는 놈,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는 놈뿐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작전실의 잿빛 벽을 주먹에서 피가 나도록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던 그 잘난 정보력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였습니다.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최첨단 정찰 위성은 이란이 러시아에서 사들여온 최신 전자전 교란 장비 단 한 대의 깡통처럼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니터에는 치명적인 노 시그널 글자만 조롱하듯 깜빡거렸죠. 드론을 띄웠다가는 이란의 레이더망에 걸려 1분도 안 돼서 격추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정보의 눈이 완전히 뽑히고 무력의 팔다리가 처참하게 잘려나간 상황. 펜타곤의 그 똑똑하고 콧대 높던 장군들은 작전실 전광판에 피 끓는 붉은색으로 깜빡이는 우리 조종사의 생존 제한 시간. 카운트다운만 너클 잃고 쳐다보며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12시간이 넘어가는 피 말리는 타임어택. 1분이 무심하게 지나갈 때마다 부상당한 조종사의 체온은 생명의 끈을 놓을 만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현상금에 눈이 뒤집혀 산을 뒤지는 이란 사냥꾼들의 횃불은 어느새 조종사가 숨어있는 바위 틈. 불과 500m 앞까지 목을 조르듯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단 몇십 분만 더 지체된다면 꼼짝없이 생포되어 이란 국영방송에 무릎 꿇린 채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차디찬 협곡에서 얼어붙은 핏덩이 시신으로 발견될 것이 너무도 뻔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숨을 죽이고 미군의 이 치욕스러운 몰락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 펜타곤의 어떤 전략가도 지구상의 어떤 군사 전문가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한 통의 암호화된 긴급 전문임이 중부사령부의 최고 보안 통신망을 매섭게 뚫고 들어왔습니다. 미군의 1급 정보망을 단숨에 열어젖히고 겁도 없이 덥석 손을 내민 그 발신지는 다름 아닌 우리 미군 수뇌부가 평생을 약소국이라며 무시하고 깔보던 극동의 작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였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라니 작전실에 있던 모두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 코딱지만 한 나라가 중동. 한복판에 있는 우리 조종사를 무슨 수로 찾는다는 거예요. 중부사령부 수석 정보참모. 데이비스 장군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모니터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냅다 지르더라고요.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거친 말들은 당시 펜타곤 수뇌부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가장 투명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찌질한 밑바닥 그 자체였죠. 천하의 미군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최첨단 정찰 위성으로도 못 찾고 쩔쩔매는 것을 평소 자기들이 쓰다 버린 구형 무기나 주워 쓰던 2선급 군대라 무시했던 한국군이 찾아내겠다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분노를 넘어선 처참한 모욕으로 느꼈던 겁니다. 당장 통신 끊어. 어디서 감히 급이 안 맞는 주제에 이 엄중한 상황에 끼어들어 농간을 부려. 장군의 오만한 불호령이 작전실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저는 뒤에 서서 속으로 피눈물을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 낡아빠진 훈장과 알량한 자존심에 눈이 먼 늙은이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얼음장 같은 이란의 산속에서 짐승처럼 쫓기고 있는 내 소중한 부하의 목숨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죠. 펜타곤의 그 거대한 메인 스크린 정중앙에 띄워진 조종사의 생존 한계 시간. 카운트다운은 이제 겨우 45분을 가리키며 핏빛으로 끔찍하게 깜빡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특수구조대가 방공망에 걸려 3번이나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나는 동안 12시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속절없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지요. 수백억 달러짜리 미군의 자랑, 이른바 키올 군사. 정찰 위성 수십 대가 이란 자그로스 산맥 상공을 맴돌며 미친 듯이 광학 렌즈를 줌인하고 있었지만 메인 스크린에 잡히는 건 그저 징그러운 회색빛 노이즈와 지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습니다. 이란군이 작정하고 가동한 최신 러시아제 능동형 전자전. 교란 장비가 미군 위성의 주파수 대역을 완벽하게 씹어먹으며 철벽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누군가 면상에 새카만 먹물을 들이부은 것처럼 세계 제1의 정보력을 자만하던 미 국방부와 CIA는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린 참담한 꼴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펜타곤의 군사 천재들과 별을 단 장군들이 수십 명이나 원탁에 모여 앉아서
종이지도 위를 정처 없이 짚어가며 바람 방향이 이쪽이니 여기쯤 아닐까? 하는 동네 애들 장난 같은 한심한 찍기 놀이나 하고 앉아 있었으니 현장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제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겠습니까? 그 시각 자그로스 산맥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처박힌 조종사의 숨통은 문자 그대로 초 단위로 조여오고 있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중동의 겨울 칼바람이 갈기갈기 찢어진 비행복 사이로 파고들어 그의 온몸을 새파랗게 얼려버리고 있었죠. 낙하산 착지 때 으스러진 왼쪽 어깨에서는 쉴 새 없이 끈적한 피가 흘러내려 날카로운 바위 틈을 적시고 있었고 그 비릿한 피냄새를 귀신같이 맡은 이란 혁명수비대. 군견들의 미친 듯한 짖는 소리가 이제는 불과 300m 앞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현상금 9천만 원의 이성이 마비된 수백 명의 정규군과 산악. 민간인들이 치켜든 시뻘건 횃불들이 마치 지옥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마의 눈깔처럼 번쩍이며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죠. 조종사는 덜덜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남은 총알이 3발뿐인 베레타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잠갔다를 수십 번 반복하며 이대로 생포되어 조국. 미국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느니 차라리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을 자신의 턱 밑에 박아넣겠다고 처절한 결심을 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칠흑 같은 바위 틈에서 홀로 느꼈을 그 지독한 고립감과 뼛속까지 시린 끔찍한 절망감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서 방금 전 펜타곤 장군이 끊어버리라 명했던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두 번째 긴급전문이 미군의 1급 보안 방화벽을 마치 종이장 찢듯 무자비하게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무시할 수 있는 단순한 텍스트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전체가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한순간에 암전되더니 미군의 통제 시스템을 외부에서 강제로 덮어 써버린 한국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 화면이 스크린 전체를 압도적으로 꽉 채워버린 것이죠. 뭐야? 스크린 통제권이 넘어갔어. 당장 방화벽 최고 단계로 안 올려. 적국에 해킹당한 거 아니야. 정보통신 장교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들기며 비명을 질렀지만 시스템은 이미 철저히 한국군의 통제 아래로 얌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정중앙에 그 잘난 미군 위성. 수십 대를 동원하고도 뚫지 못해 노이즈만 가득했던 이란 자그로스 산맥의 3D 입체 지도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완벽한 고해상도로 떡하니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존하던 단순한 광학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세계 최악의 예측 불허 폐쇄 국가를 70년 넘게 코앞에서 상대하며 극한의 생존 본능으로 벼려진 대한민국 국군 특유의 기술, 즉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전파와 통신. 신호의 잔해들을 역추적해 공간을 3차원으로 그려내는 신들린 시긴트 융합정보 기술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화면에는 우리 미군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이란 혁명수비대 산악수색 중대들의 이동 경로가 분 단위로 쪼개져 붉은색 화살표로 낱낱이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우리 미군 구조 헬기들을 3번이나 불바다로 만들 뻔했던 이란군의 은폐형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포대 24곳의 정확한 좌표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펜타곤 작전실에 모여있던 콧대. 높은 장군들의 떡 벌어진 입에서는 더 이상 조롱도, 비웃음도, 헛기침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거대하게 들릴 만큼 쥐죽은 듯한 무거운 정막만이 그 거대한 펜타곤 지하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죠. 이게 대체 한국놈들이 아니 한국군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방금 전까지 한국을 급이 안 맞는 쓰레기 취급하며 길길이 날뛰던 데이비스 정보참모 장군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신 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다고 무시하고 하대했던 동맹국이 보란듯이 자신들의 안방 중앙 스크린을 장악하고 세계 최고라는 미군의 정보력을 그야말로 동네 애들 흑장난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 엄청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스크린 우측 하단에서 오디오 채널이 열리며 묵직하고 단단한 한국어 음성이 동시통역기를 거쳐 작전실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귀측의 실종 조종사 생체 신호 및 위치를 핀포인트로 특정 완료했다. 오차 범위 반경 10m 이내.
지금 전송한 7시 방향의 좌표를 확인하라. 그 무미건조하지만 벼락 같은 선언과 함께 3D 지도 한가운데 가장 깊고 어두운 협곡. 바위 틈 사이로 찬란하게 빛나는 파란색 점 하나가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 동안 미군 수만 명이 발을 동동 구르고 펜타곤의 수뇌부가 총출동하여 수백억 달러어치의 장비를 허공에 쏟아붓고도 머리카락 한 올 찾지 못했던 내 전후의 위치를 한국군은 개입한 지 단 40분 만에 그것도 10m 이내라는 기적 같은 오차로 잡아내어 콧대 높은 미군의 입안에 직접 떠먹여준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란 놈들이 겹겹이 쳐놓은 저 끔찍한 전자전 방해. 전파를 어떻게 뚫고 지도를 그린 거요? 미 중부사령관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부여잡고 묻자 한국군 측에서는 작게 헛웃음이 섞인 서늘하고도 묵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란군이 운용하는 방해 장비는 러시아제 구형을 겉모습만 복제한 조악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휴전선 이남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북한의 기형적이고 변칙적인 전파, 교란과 등 뒤에서 찔러 들어오는 중국의 최신형 전자전에 맞불을 놓으며 하루하루 살아남은 실전 특화군대입니다. 이란의 저 정도 방해 전파는 우리 정보망에서는 그저 여름밤 모기 소리만도 못한 하찮은 잡음일 뿐입니다. 그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압도적인 대답은 펜타곤. 수뇌부의 얄팍한 오만함과 낡은 고정관념을 밑바닥부터 산산조각 내는 거대한 쇠망치와도 같았습니다. 태평양 건너 평화로운 땅에서 막대한 달러로 처바른 비싼 무기 시스템만 맹신하며 거들먹거리던 미군과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화약고를 코앞에 맞대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일매일 목숨을 건 피말리는 실전 정보전을 치러온 한국군의 뼈대와 생존 본능은 그 차원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 카터 지휘관 듣고 있나? 구조 헬기 출격 준비가 끝났다면 즉각 이륙 신호를 주십시오. 우리가 귀측의 헬기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조종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란 방공망의 눈과 귀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길 터주기 작전을 단독 개시하겠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의 그 무시무시하고도 듬직한 선언에 펜타곤은 또 한 번 거대한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이란의 방공망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니요? 그것은 미군이 자랑하는 1천억 원짜리 최신의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 편대를 동원하고도 아까 처참하게 실패해서 쫓겨났던 그야말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번의 실패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르고 부활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던 저는 더 이상 의자에 처박힌 펜타곤 장군들의 위선적인 체면치레나 헛소리를 듣고 있을 여유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당장 한국이 주는 좌표로 헬기 띄워야만 합니다. 이대로 여기서 10분만 더 낭비하면 조종사는 이란 놈들 사냥개 입에 갈기갈기 찢겨 시체로 돌아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제가 작전실 마이크를 빼앗아 쥐고 핏대를 세우며 피를 토하듯 소리치자 그제야 넋이 나가 스크린만 올려다보던 중부사령관이 질끈 눈을 감으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윌리엄 카터 지휘관, 특수구조대원들을 다시 블랙호크에 태워라. 이번 구출작전의 모든 침투 경로와 정보 통제권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측에 일임한다. 살아서 돌아오라. 사령관의 그 한마디는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무패를 자랑하던 세계 최강 미군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자신들의 철저한 무능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늘 아래로 깔아보던 동맹국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역사적이고도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펜타곤의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려도 좋은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전실 문을 박차고 나가 활주로에서 로터를 돌리며 대기 중이던 블랙호크 헬기를 향해 미친 듯이 전력 질주했습니다. 헬기 조종석에 뛰어오르는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죠. 과연 한국군은 우리가 방금 전 3번이나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쳐 나와야만 했던 그 끔찍한 대공포의 지옥 문을 대체 무슨 신들린 마법으로 열어젖히겠다는 것일까요? 헬기의 거대한 로터가 고막을 찢는 굉음을 내며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고 저와 12명의 정예대원들은 무기를 꽉 움켜쥔 채 다시 한번 죽음의 늪, 자그로스 산맥을 향해 기술을 틀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없는 영웅이 펜타곤 스크린 정중앙에 기적처럼 꽂아준 그 찬란한 파란색 좌표.
하나만을 마지막 동아줄처럼 부여잡은 채 말입니다. 우리가 탄 4대의 블랙호크 헬기 로터가 차가운 중동의 밤 공기를 갈갈이 찢어발기며 이란 영공이라는 거대한 지옥의 아가리를 향해 다시금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대원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있었죠. 아무리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길을 터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한들 불과 몇 시간 전에 수백 발의 대공포와 적외선 미사일 세례를 뚫고 피투성이가 되어 도망쳐 나온 그 끔찍한 사선을 다시 넘어야 한다는 건 그야말로 제 발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조종석의 메인 통신기에 연결된 한국군 지휘통제실의 음성 채널에서는 묵직한 백색 소음만 흐를 뿐 작전 개시를 알리는 그 어떤 카운트다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휘관님, 전방 15km 앞 이란 영공 경계선입니다. 이대로 진입하면 또 벌집이 됩니다. 진짜 한국군을 믿고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부조종사가 헬멧 마이크에 대고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방탄조끼 안으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펜타곤 스크린 정중앙에서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던 그 파란색 좌표, 한국군이 찾아낸 내 전후의 위치를 떠올리며 이빨이 부서져라 꽉 깨물었습니다. 전원 돌격해. 고도 100피트 이하로 낮추고 무조건 직진한다. 한국이 길을 연다고 했어. 우린 무조건 그들을 믿고 달린다. 우리의 헬기 편대가 이란 국경의 가상의 선을 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죠. 펜타곤 상황실과 우리 헬기의 전술 모니터에 시뻘겋게 핏발을 세우며 우리를 조준하고 있던 이란군의 최신형 방공 레이더망 수십 개가 마치 누군가 거대한 전원 플러그를 통째로 뽑아버린 것처럼 일순간에 검게 죽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괴한 파열음과 함께 이란 전역을 촘촘하게 뒤덮고 있던 전자. 방어막이 가을날 마른 낙엽이 불에 타들어 가듯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 시각 지상에서 우리의 미군 조종사를 잡기 위해 핏대를 세우며 포위망을 좁혀가던 이란 혁명수비대. 산악대대 지휘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천억 원을 주고 사들여 철석같이 믿고 있던 바바르 373.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화면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수천 개의 가짜 헬기 신호가 화면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이란군 레이더병들의 혼을 쏙 빼놓더니 이내 화면 전체가 기괴한 녹색 줄무늬로 뒤틀리며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레이더 재부팅해. 미군 헬기들이 접근하고 있단 말이다. 이란군 지휘관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지만 시스템은 그들의 통제를 완벽하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통신망이었습니다. 이란군 소대장들이 들고 있던 무전기에서는 서로의 다급한 목소리 대신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한국의 기괴한 주파수 파음이 섞여 들어가며 부대 간의 교신을 철저하게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악랄하고 변칙적인 전파 방해와 싸우며 70년간 생존 본능으로 진화해온 대한민국 국군 특유의 능동형 기만. 전자전 공격이 이란의 얄팍한 전자 방어벽을 단숨에 갈갈이 찢어발기며 중동의 심장부로 강림한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통신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란군을 가지고 노는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유린이었죠. 한국군은 이란 방공포대의 사격 통제 컴퓨터에 직접 침투해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엉뚱한 허공으로 틀어버리거나 아예 안전장치를 영구적으로 잠가버렸습니다. 9천만 원의 현상금에 눈이 멀어 횃불을 들고 짐승처럼 산을 뒤지던 수천 명의 민간인 수색대와 이란 정규군들은 자신들을 지휘하던 상부의 무전이 완전히 끊겨버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극도의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마저 통신 장비의 과부하로 퍽퍽 터져나가자 그들은 우리가 쏜 총알 한 발 없이도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넘어지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경찰이라 자부하며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짓밟는 데만 익숙했던 우리 미군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소리 없이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토록 잔혹하고도 우아한 전술 앞에 펜타곤 상황실은 무거운 침묵의 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스크린을 보십시오. 이란의 서부 방공망 전체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레이더 전파도 잡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지금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채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데이비스 정보참모 장군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한국군을 향해 쓰레기 같은 나라라며 삿대질을 해대던 그의 두 눈에는 이제 뼛속 깊은 공포와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죠.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미군의 스텔스 기술과 최첨단 전자전기들이 이란의 덫에 걸려 추락하고 도망칠 때 한국군은 태평양 너머 극동의 작은 지휘 통제실에 앉아 키보드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한 나라의 군사 시스템 전체를 선사시대의 돌덩이 수준으로 퇴행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호해주는 약소국이라며 평생을 깔보고 하대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무력이자 숨겨진 발톱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세계 최악의 불량 국가와 매일매일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을 치르며 극한으로 단련된 그들의 맷집과 정보력은 온실 속 화초처럼 달러 무기만 믿고 까불던 우리 미군의 그것과는 태생부터가 달랐던 것이죠. 그 압도적인 한국군의 비호 아래 우리 특수구조대 블랙호크 편대는 텅 빈 이란 영공을 마치 우리 집 앞마당을 산책하듯 여유롭고 당당하게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지휘관님, 이란군 대공포대가 우리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는데도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신이 바닥으로 처박힌 채 꼼짝도 안 합니다. 부조종사의 경악에 찬 보고에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불을 뿜어대던 그 끔찍했던 대공화기들이 이제는 전원이 꺼진 고철덩어리가 되어 산기슭에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었으니까요. 그 어떤 기적 같은 마법이 이보다 통쾌할 수 있을까요? 6시간 동안 피를 토하며 실패했던 침투 경로를 한국군이 개입한 지 단 20분 만에 우리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롭게 주파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의 헤드셋으로 훅 치고 들어오는 한국군 통제장교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성가대의 합창보다 성스럽고 거룩하게 들렸습니다. 알파 리더, 여기는 한국 합참. 귀측의 전방 30km 반경 내의 모든 적대적 전자 신호소거 완료. 적은 지금 완벽한 장림 상태임. 좌표까지 남은 비행시간 4분. 안심하고 들어가서 귀관의 형제를 데리고 나오기 바람. 알파 리더 카피. 한국 합참. 당신들은 미쳤어. 당신들은 진짜 최고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며 쉰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미군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쳐 타국 군대를 벌레 보듯 무시해왔던 제가 생면부지의 한국군 장교를 향해 뼛속 깊은 존경심을 담아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헬기가 드디어 펜타곤 스크린에 찍혀있던 그 파란색 핀포인트 좌표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 중에서도 가장 깊고 좁은 악마의 협곡, GPS 신호조차 반사되어 튕겨나갈 만큼 기괴한 지형이었습니다. 미군 정찰 위성이 6시간 내내 이곳을 샅샅이 뒤지고도 빈손이었던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군은 그 미세한 전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오차 범위 10m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협곡의 날카로운 바위 틈 사이를 강렬하게 내리꽂는 순간 무전기 너머로 귀를 의심케 하는 미세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1. 살려주십시오. 그것은 12시간 동안 영하 15도의 맹추위와 이란군의 살기. 어린 추적 속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우리 조종사의 피울음 섞인 구조 신호였습니다. 저기다. 바위 틈에 사람이 있다. 로프 내려. 대원들이 미친 듯이 윈치 로프를 타고 절벽 아래로 강하했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로 드러난 조종사의 몰골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부러진 왼쪽 어깨는 기괴하게 꺾여 피딱지가 얼어붙어 있었고 극한의 저체온증으로 온몸이 파랗게 질린 채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덜덜 떨리는 오른손에는 총알이 단 한 발 남은 베레타 권총이 쥐어져 있었죠. 우리가 10분만 늦었더라면 그는 이란군의 포로가 되는 치욕 대신 자신의 턱 밑에 그 마지막 총알을 박아 넣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대원이 그에게 다가가 권총을 빼앗아 던지고 그를 강하게 끌어안자 얼어붙은 조종사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장님, 우리 미군이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녀석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녀석을 들것에 결박해 헬기로 끌어올리며
속으로 뼈저린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널 찾은 건 우리 미군이 아니야. 우리가 평생을 쓰레기 취급하고 무시했던 그 나라. 대한민국이 방금 내 목숨을 지옥 바닥에서 건져 올린 거란다. 조종사가 무사히 헬기 바닥에 눕혀지고 의료진이 미친 듯이 응급처치에 매달리는 모습을 확인한 저는 즉각 펜타곤에 무전을 날렸습니다. 여기는 알파 리더. 독수리 확보. 반복한다. 독수리를 확보했다. 지금 즉시 귀환 경로로 이탈한다. 그 순간 펜타곤 상황실 전체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데이비스 장군을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군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며 소리를 질러댔고 심지어 몇몇 늙은 장교들은 책상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더군요. 3번의 끔찍한 작전 실패와 9천만 원의 현상금, 그리고 이란 전역이 들고 일어난 미친 듯한 추격전. 그 모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구출해 낸 통쾌하고도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작전실에 있던 그 누구도 이 승리가 우리 미군의 위대한 전술 덕분이라고 착각하는 바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스크린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들의 전술 데이터를 갈무리하며 이란 방공망의 마지막 숨통마저 확실하게 끊어놓고 있는 한국 합참의 붉은색 마크를 향해 펜타곤의 모든 수뇌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일어나 조용하고도 묵직한 거수경례를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알파 리더, 여기는 한국 합참. 귀측 조종사의 생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현재 이란 방공망의 재부팅까지 7분의 여유가 있다. 안전하게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후방 전자전 엄호는 계속 유지하겠다. 굿럭. 한국군 장교의 그 덤덤하고도 차분한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우리 헬기 편대는 어둠을 찢으며 이란 국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렸습니다. 우리 뒤로는 한국의 사이버 공격에 완전히 유린당하여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이란군의 미사일들이 엉뚱한 허공을 향해 오발되며 시뻘건 불꽃놀이를 벌이고 있었죠. 그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일 뻔했던 치욕의 날을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사이다. 결말로 뒤집어 엎어버린 대한민국 국군의 자비 없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블랙호크 헬기 편대가 이란 영공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완벽하게 넘어서고 우방국인 터키의 영공으로 진입했다는 내비게이션의 알림음이 조종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헬기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던 숨막힐 듯 팽팽했던 긴장감이 일순간에 탁 풀려나갔죠. 하지만 우리 정예대원들 중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어 환호성을 지르거나 서로를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18시간 동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피말리는 사투를 벌였던 극도의 피로감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죠. 불과 40분 전만 해도 세계 최고라는 펜타곤의 수뇌부 전체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죽음의 카운트다운만 바라보며 포기를 입에 올렸던 그 끔찍한 절망의 순간이 생생하게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무시하고 하대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극동의 작은 나라가 태평양 건너편에서 키보드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중동의 거대한 방공망 전체를 마치 어린아이 장난감 다루듯 셧다운 시켜버렸다는 그 압도적이고 충격적인 현실이 우리 대원들의 말문을 완전히 묶어버렸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푸스름한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저는 조종석에 멍하니 앉아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감싸쥐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해일처럼 밀려드는 참을 수 없는 처절한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계 최강이라는 낡은 타이틀 뒤에 숨어 다른 동맹국들을 향해 오만방자하게 굴었지만 정작 내 피부치 같은 전우가 적진에서 피를 흘리며 울부짖을 때 그를 지옥바닥에서 끄집어내 살려낸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군이었으니까요. 터키 인근에 위치한 미군의 임시 비밀 전진 기지 활주로에 블랙호크 헬기의 바퀴가 닿기가 무섭게 밤새 뜬 눈으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찢겨진 비행복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채 들것에 실려나가는 조종사. 녀석의 차가운 손을 저는 부서져라 꼭 부여잡고 활주로를 함께 내달렸습니다. 녀석은 독한 진통제가 투여되어 의식이 가물가물하게 흐려지는 그 사선의 순간에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방탄조끼의 옷깃을 사력으로 꽉 움켜쥐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휘관님,
조국이, 위대한 미국이 저를 버리지 않았군요. 우리 미군이 최고입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애처로운 감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에는 수만 개의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푹푹 꽂히는 것 같은 끔찍하고 아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널 살린 건 이렇게 오만하고 무능한 우리 미군이 아니란다. 우리가 평생을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고 하대했던 그 나라, 대한민국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숨통을 틔워준 거란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무거운 진실이 목구멍을 턱턱 막아와 저는 그저 녀석의 피 묻은 이마에 제 헬멧을 조용히 맞대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시각 미국 워싱턴 DC의 펜타곤과 백악관은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적국의 한복판 심장부에서 9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상금이 걸린 채 짐승처럼 쫓기던 자국의 영웅 조종사를 기적적으로 구출해냈으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미국 대통령은 참모의 구조 성공 보고를 받자마자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자랑스럽게 달려나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멀듯 미친 듯이 터지는 단상 앞에서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위대한 미군 특수부대가 이란의 그 코딱지만 한 방공망을 완벽하게 뚫어버리고 우리의 소중한 영웅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의 흔들리지 않는 힘이고 천조국의 위엄입니다. 대통령의 침튀기는 열광적인 연설에 전 세계가 박수를 치며 열광했고 CNN과 폭스뉴스 같은 거대 언론들은 24시간 내내 미군의 압도적인 단독 구출 작전 성공, 적진을 유린한 펜타곤의 천재적 전술이라는 헤드라인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자국의 군대를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기지 한 구석에서 그 생중계 뉴스를 지켜보던 저와 우리 특수구조 대원들의 표정은 잿빛으로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도 펜타곤 대변인의 그 공식적이고 당당한 브리핑에서도 그날 밤 우리를 대신해 지옥의 불문을 단숨에 열어젖히고 기적의 파란색 좌표를 꽂아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펜타곤의 저 썩어빠진 늙은이들이 3번이나 작전에 실패했던 자신들의 그 끔찍한 무능함을 감추고 미군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어이 한국군이 세운 위대한 공로를 통째로 도둑질해서 가로채는구나. 저는 작전실의 철제 책상을 주먹으로 뒤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씩씩거리며 즉각 펜타곤의 데이비스 수석 정보참모 장군에게 따져묻기 위해 최고 보안 전화를 거칠게 걸었습니다. 장군님, 대체 이게 무슨 추잡한 짓입니까? 한국이 밥상을 다 차려주고 먹여주기까지 한 작전을 왜 우리 미군 단독작전이라고 전 세계를 향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는 겁니까? 당장 브리핑을 멈추고 전 세계의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한국 합참 지휘부에게 무릎을 꿇고 미국 최고 무공훈장이라도 수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의 피 끓는 항의에 전화기 너머로는 한참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겁고 기나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데이비스 장군의 입에서 흘러나온 대답은 저의 그 얄팍한 분노를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릴 만큼 거대하고 묵직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카터 지휘관. 흥분 가라앉히고 내 말을 끝까지 듣게. 우리 펜타곤 수뇌부가 치사하게 공을 가로챈 게 절대 아니야. 백악관에서는 처음부터 한국군의 그 헌신적이고 압도적인 개입 사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고 양국 군사동맹의 가장 위대한 승리로 역사에 남기려 했네. 미국 대통령마저도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측에서 우리의 그 제안을 너무나도 단호하게 거절했어. 그 순간 제 머리통을 거대한 쇠망치로 정통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한국이 거절했다니요? 자신들의 그 압도적인 정보력과 전 세계를 경악시킬 전자전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달러를 수십조 원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국제적 홍보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게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 자신들의 위대한 이름을 굳이 숨겨달라고 한 겁니까? 제 덜덜 떨리는 질문에 평소
쇳소리 같던 데이비스 장군의 목소리 역시 미세하게 물기를 머금은 채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우리 사령관에게 직접 보내온 비밀 서한에 이렇게 적혀 있었네. 70년 전 우리의 핏줄이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지도상에서 영원히 불타 사라질 뻔했던 그 참혹했던 1950년.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극동의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태평양을 건너와 피를 흘려준 3만 6천 명의 미군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피 묻은 숭고한 은혜를 잊은 적이 70년 동안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중동 한복판에서 우리가 한 일은 어떤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나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70년 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붉은 피를 흘렸던 전우의 후손이 죽음의 벼랑 끝에 처했기에 그 피 맺힌 혈맹의 빚을 갚기 위해 동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형제가 형제의 목숨을 구하는 데에는 어떠한 화려한 훈장도 세계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름표도 필요치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 구출작전의 모든 공로는 끝까지 위대한 미군의 것으로 자랑스럽게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 서한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부여준 채 차가운 기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25년이 넘는 거친 군 생활 동안 전장에서 총알이 빗발쳐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지독한 독종이었던 제가 말입니다.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도 그 알량한 공로를 조금도 탐하지 않는 것.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형제를 제 목숨 걸고 구하고도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미련 없이 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박한 자본주의의 달러나 무기의 숫자로는 결코 흉내 낼 수조차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뼈에 새겨온 진정한 강자의 품격이자 예의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무기가 훌륭하고 국방 예산이 많아서 그들을 지켜주고 베푼다고 오만하게 착각했지만 한국인들은 70년 전 이름 모를 미군들이 흘린 그 피의 빚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성역처럼 새겨두고 언젠가 은혜를 갚기 위해 묵묵히 칼날을 벼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충격적이고도 가슴 뜨거운 진실은 전 세계를 향한 공식 발표에는 철저히 빠졌지만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과 백악관의 핵심 수뇌부들 그리고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수백 명의 장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신화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국군을 그저 훈련이나 같이 뛰는 보조전력쯤으로 치부하며 턱을 치켜들고 거들먹거렸던 미국의 오만한 장군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올 때마다 뼛속 깊은 참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죠. 미 국방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한국군에 대한 군사정보 분류 등급과 작전 지침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북한이라는 세계 최악의 비대칭 전력 국가를 코앞에 두고 극한으로 벼려진 한국의 비대칭 전자전 능력과 신호정보, 수집력, 시긴트은 이제 미군조차 가르치려 들 수 없는 오히려 미군이 머리를 조아리고 배워야 할 세계 최상위 원티어급 전력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날 밤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거대한 해고산 아래에서 벌벌 떨며 눈치나 보는 나약한 보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든 등 뒤를 완벽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혈맹이자 세계 군사 질서를 소리 없이 뒤흔들고 있는 숨은 지배자로 완벽하게 덩치를 키워버렸다는 사실.